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검찰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개인적인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전북대 무용과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소송에서 이겨 강단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첫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가 갑질을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출연료 한 푼 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의상비라고 걷어간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저희는 새 의상을 맞추거나 저희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저희가 공연을 뛰고 이제 그에 합당한 페이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2천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무용단의 의상비로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A 교수는 심지어 검찰 수사에 협조한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실기시험에서 0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학생들이 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전북대는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결을 받고 1년 만에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A 교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공연 강요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요. 영장 실질 심사도 받으셨잖아요, 교수님.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면 검찰에서 주장하는 그 공소 사실 다시 얘기할게요. 갑질로 고통을 겪었던 학생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A 교수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놓고 전주시가 갈팡질팡해온 가운데 도의회에서 송하진 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대기업만 이득을 보던 사업을 중단하라며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나온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롯데에 길게는 99년까지 땅을 내줘 쇼핑몰을 하도록 하고 대가로 호텔과 컨벤션을 받는 겁니다.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는 개발이 아닌 계약이라며 롯데와 처음 협약을 했던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 롯데쇼핑이 맺은 잘못된 협약과 이후 시민보다는 대기업 롯데에 더 무게가 쏠린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행위 때문이 아닌가는. 최 의원은 2015년 전주시의 계획에 부정적이었던 전라북도가 올해 계획에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롯데의 영업공간을 허용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송 지사가 대기업 위주의 개발 계획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하지 못한 도시개발을 해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소하며 도지사님과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전임 시장 때부터 여러 방안을 모색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임 기간에 완수를 못하니까 이제 송하진 그 시장님이 그때 되셨잖아요. 되셔가지고 전임 시장의 행위라든지 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롯데하고 협약이 된 거죠.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먼 길을 돌아 시간만 허비한 채 다시 원점에 돌아왔지만 전현직 전주시장들의 책임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 달 전 수돗물 녹물 파동을 겪은 익산에서는 녹물의 원인으로 지목된 낡은 상수관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가 언제라도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교체가 시급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본격적인 교체는 3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돗물 녹물 파동이 일었던 익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민들은 붉은 녹물이 쏟아지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등 사흘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으로 녹물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빨간 물이 나올 거 어쩔까 걱정되고 그래요. 공사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나와서
예, 불안감이 좀 들고 그잖아요, 사람이. 그런 건 있어요. 녹물의 원인은 낡은 상수관. 상수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떨어져 나와 수돗물과 섞이면서 붉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익산시의 상수관망은 모두 1,600km입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은 모두 64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낡은 상수관이 익산 전체 상수관의 40%를 차지해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녹물 파동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상수관 교체에 2,5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치한 적립금이 없어 2022년쯤 정부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교체에 나설 계획입니다. 취급을 요하는 노후 상수관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2022년도 환경부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노후 상수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수도꼭지를 들 때마다 녹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하지만 벼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올해로 2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조근식 씨에게 지난해는 끔찍했습니다. 여름엔 가뭄, 가을엔 해충 먹노린재까지. 논 20헥타르 가운데 20%가 피해를 봤지만 재해보험을 들어둔 덕에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가뭄도 있고 또 병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해마다 계속 들지만은 그래도 그 보험 덕에 많이 이렇게 보탬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23%가 437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서 피해를 덜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전북에서 벼 재배 면적의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는 김제, 익산, 군산, 부안 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모두 전국 평균도 되지 않습니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5%에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농축협과 농협중앙회가 보험료의 5%를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도 지원 정책을 도입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 항목도 7종으로 늘고 사료용 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후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산과 전북 경제 회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명신이 전라북도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투자 금액은 2,550억 원. GM 공장 인수와 함께 전기차 생산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작할 시설 투자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공장 개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할 일들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군산의 토종 기업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은 640명의 근로자를 뽑겠다면서 생산 계획도 내놨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위탁을 받아 내후년부터 한 해에 5만 대씩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를 한 해 15만 대씩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투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성장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은 명실상부한 전기차 생산의 전진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이 폐쇄 1년여 만에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되면서 군산과 전북 경제 회복에도 훈풍이 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전해드린 한국GM 군산공장 인수업체와 지난달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밝힌 전기차 업체들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인데요.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필두로 한 상생형 일자리는 기존의 기업이나 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지역 노사민정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은 상생형 일자리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고 자치단체는 의지와 전문가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민정 간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공론화 작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노조의 협력은 물론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좋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서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측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지 않나. 전라북도는 의제별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구체적인 상생 협약안을 만든 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상산고의 지난 5년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79.61점으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만간 청문을 실시한 뒤 다음 달 중순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장관이 동의하면 상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상산고 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를 10점 높게 정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항목까지 추가한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잡종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하 발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윤 시장은 지난달 11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행복나눔 운동회 축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리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띄워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 지역위원회 3군데 가운데 2곳의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익산 을의 경우 단독 응모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읍고창은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역시 3명이 경합 중인 군산지역위원회의 경우 빠르면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CJ 대한통운노사가 오늘 택배 부분 파업을 중단하고 배송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CJ 택배노조는 어젯밤 교섭을 통해 대리점이 기사들에게 수수료 내역을 공개하고 배송 수수료를 10에서 15%로 하는 정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오늘 오전부터 정상 배송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CJ 택배노조는 지난 15일부터 CJ와 대리점 측에 수수료 공개와 인하를 요구하며 닷새 동안 부분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전북에서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야생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지난 2016년 3명, 2017년 10명, 지난해 13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 올 들어서도 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와 남원이 30, 전주 28도 등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까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